사회적 경제와 사회주택이라는 수업에 앞서서 오늘은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그리고 첫 번째 사회주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주거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라는 부분, 그리고 주거 복지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 개념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 과목의 좀 포지셔닝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웠어요. 우리 뭐 이런 사회주택이라는 가장 생경한, 그리고 주거복지라는 뭐 들어는 봤지만, 많이 이야기도 했지만, 사회복지, 뭐 여기 많은 분들이 학부 전공을 하셨는데, 그 어디에서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방학에 계속해서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렇게 고민만 굉장히 많이 했고요. 자료들은 많이 읽기는 했지만, 근데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이고, 저도 뭐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어프로치가 사회주택이라는, 그리고 주거복지라는 데 대한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많은 뭐 주거복지 키워드로 논문 검색하고 뭐 자료 검색하면 대부분 부동산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학과에서 그 여러 가지 뭐 금융법, 뭐 여러 가지 부동산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로 해서 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이런 주거 정책을 그냥 전반적으로 주거복지라고 일컬게 되면서요. 그러한 접근으로의 시도가 대부분이고 그런 논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접근 방식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같이 주거복지라는 영역도 하나의 사회복지의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는가, 뭐 그런 가치가 있는가,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한 것들은 뭐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각하면서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해요. 사회복지가 뭡니까? 너무 뜬금없죠? 뜬금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사회과학이라는 거는요, 사회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인간들이 속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직관적인 접근? 감각적인 접근? 아니죠. 과학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서 사회복지도 사회과학의 중요한 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과학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들 해요? 뭘 배워요? 뭐 조사 방법론 이런 거 배우죠? 조사론 배우고 조사 방법론 배우고, 왜 배워요? 과학적인 메소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체득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 방법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나 의구심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과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현상. 우리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뭐예요? 결국에 이 니즈의 문제를, 우리가 욕구라고 이야기하는 이 니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니즈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서비스, 여러 제도나 정책을 포함한 서비스와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것들이 제도와 정책으로 귀결되는, 이게 가장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발굴하게 되고, 이것들이 다시 결국에 제도와 정책과 법으로 귀결되는, 때로는 새로운 법과 제도와 정책이 생겨남으로 해서 새로운 니즈가 발생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이런 순환적인 과정이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구조이다.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이러한 인간의 니즈, 그리고 인간이 가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회복지에서 근본적으로 다루는 문제다. 이거 해결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과학, 심리학 왜 배워요? 경제학 왜 배워요? 정치학 왜 배워요? 이런 것들 사회과학이라고 일컫는데 왜 배워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탐구하는 걸 통해서 결국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니즈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경제학은 뭐예요? 결국 경제적인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과학적이라는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상을 규명하고, 해결하고 현상을 규명하는 걸 통해서 뭐래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정치학도 마찬가지죠. 왜 지금에서 이런 보수 그리고 뭐 진보라는 이런 구태의연한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에서 뜨겁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태극기 부대, 사랑제일교회,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현상들을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현상을 규명하고, 궁극적으로 미래를,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는 뭘로? 사회복지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거복지라는, 사회주택이라는 이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어떻게,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현상들을 규명해내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한 사람이 모인 사회 안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된가? 왜 이런 니즈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규명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과학적 접근에 대해서 증거 기반 이런 것도 들으시고, 지금 개론 시간에 할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룰 주거복지라는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많은 자료들을 보시고 하시면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사회복지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사회복지의 수많은 방법론들과 접근법들이 있는데, 그런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주거 문제를, 혹은 홈리스의 문제를, 혹은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고령자의 문제를, 그 중에서 어떤 문제? 하우징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하우징을 주도상 리빙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떤 접근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 그 현상들을 어떻게 경위 내리고 그 정의 내린 것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대안들이 바람직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러한 접근이나 이러한 프로세서에는 기본적으로 증거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에비던스 베이스드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의 선행 연구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니,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접근을 증거 기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발굴해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학문에 대한 접근이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그런 메소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 혹은 개인의 문제, 뭐 가족의 문제, 혹은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 이런 우리가 소위 사회복지에서 하는 이런 대상군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들여다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라고 도출해내는 게 일반적인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론, 이런 툴이라는 게 이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너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접을까요? 수업을? 없으니까. 과학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이건 학문적으로 미완성이니까 접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회적 경제와 사회주택을 통해서 좀 접근해야 될 방식은, 기존에 우리가 뭐 행정론이나 정책론, 법제론, 그리고 무슨 실천론, 뭐 다양한 분야의 분야론에 대한 사회복지하고의 접근 방법하고는 조금은 달라야 돼요.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된다? 왜 지었지? 방금 말씀드린 이 니즈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왔는가, 그동안. 그랬는데, 어떤 접근들을 우리가 해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는가. 이 문제점들을 통해서 거기에서의 대안은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수업에서의 가장 주된 어프로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니즈와 문제에 대해서. 무엇과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티클도 읽으시고 신문 기사도 보시고 주거와 관련된 보도자료도 보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거기에서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이런 주장이 있고 왜 이런 주장이 있을까? 라는 데 대한 여러분들이 좀 답을 스스로 좀 찾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근접한 개념적인 접근들, 개념적인 결론들을 나름대로 내려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먼저 말씀드릴 두 번째 사안은 뭐냐면, 이 관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관점. 지난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기본적인, 주거정책이라는 게 이런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주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의 주택 문제라고 하면 그냥 시장 속의 하나의 재화. 시장 속의 재화냐? 아니면 사회적인 재화냐? 라는 이런 문제를 볼 때도 굉장한 시각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이랑 다다음 시간에 발표 책으로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던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런 관점에 대한 논의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뭐 보편주의,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택할 것이냐. 요즘에 막 싸우잖아요. 이재명하고 다른 민주당하고 전 국민한테 재난 기본소득으로 다 뿌려줘야 된다. 아니, 돈이 없어. 국채를 다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만 줘야지. 소득 기준 나눠서 어려운 계층한테만 줘야지. 무상급식 문제 똑같은 문제죠. 이런 선택의, 정책에 있어서의 선택의 문제고, 거기에서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거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논의할 때 이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될 거예요. 끊임없이 주택, 하우징이라는 부분이 과연 시장제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 복지의 선택에 있어서 보편주의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가, 선별주의적인 자녀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가. 자유의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 평등의 가치를 더 우선시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측면의 관점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이라는 부분은 이런 커다란 이런 스펙트럼 상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포지션이 여기에 있다고 한들, 혹은 여기에 있다고 한들, 혹은 나는 중립이야, 가운데 있다고 한들, 이쪽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우편향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좌편향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가치, 그러니까 꼭 보편주의냐 선별주의자를 꼭 굳이 정치적인 이념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 외국도 마찬가지죠. 해외의 기본적인 정치도 마찬가지죠. 보수, 진보. 미국도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 내세우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시장 자유주의 하자. 시장에 다 맡겨서 하자. 국가 중심의 강성한 미국을 만들자. 백인 중심으로 다시 똘똘 뭉치자. 주류가 앞장서서 이것들을 이끌어 나가자.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자. 세계 경찰 그만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뭐예요? 평등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모두가 공동체주의가 더 중요시되는.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도 좋겠지만, 그것들을 일부 제한이 걸리고, 일부 그 자유를 숙박하고 구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평등의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게 더욱더 중요한 가치다. 우리 수업에서 어쨌든 기본적인 이 가치에 대한, 가치 체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가 놓여있는 환경이나 각자가 살아온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제도를 보고도 우리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서로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래, 결론적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옳아라고 단정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선거에서 오세훈이 패하고 박원순이 이겼다고 박원순이 진리가 된 건가요? 그냥 다수의 선택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때 선별주의가 됐다고 해서 복지가 후퇴하고 우리나라 오세훈이 당선이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귀하고 그런가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는 있겠죠. 누구 입장에서?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대로 이런 결과가 일어나서 결국에 문재인 정부를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부가 거의 공산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건 거기까지는 넘어간 건 것 같고요. 어쨌든. 비판하잖아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우리는 조금 접근 방법을 사회과학도로서 이런 다양한 관점, 스펙트럼 상에서
우리가 배울 주거복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 라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니즈와 프로블럼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그런 증거라는 부분들이, 경험이라는 부분, 에비던스라는 경험이라는 부분들이 아직 일천한 부족한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뭐 결론은 나름대로 선생님들 나름대로 좀 내려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조금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후반부로 가서 이제 뭐 각 뭐 장애인 주택, 뭐 그다음에 노인과 주택, 뭐 지역사회 주택,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거기서 다루는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 그리고 뭐 조례나 법 같은 것들도 좀 보려고 하고, 뭐 청년 대상의 주택도 보려고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시도해 볼 거예요. 그 중간에 새로운 주제가 어떤 이슈, 뭐 우리 사회 지금 뭐 청년주택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들 뭐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옳은가? 역차별 아닌가?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에 이미 아이를 낳은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 등등.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좀 이렇게, 우리가 뭐 공격적으로 토론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자라는 거고요. 뭐 수업 내용은 조금 뭐 중간에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우리가 주거복지에 대한 무식함을 조금은 깨닫는, 이런 정책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서비스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주거복지를 기존에 바라보는 시각은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후반부에 가서 조금, 새로운 주택과 관련된 주거복지와 관련된 영역들이 있다면, 뭐, 제가 의견 반영 충분히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들로 이렇게 꾸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 끝인 줄 알았죠. 세 번째 관점. 이제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제 사회적 경제의 관점이에요. 우리 뭐 수업이 이 사회적 기업 전공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측면. 근데 뭐 사회주택이라는 것 이 자체, 그다음에 뭐 주거복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본적인 공동체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어떤 모순 속에서의 어떤 대안적인 측면으로서의 접근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 전공으로 쭉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동체성이라는 가치라는 측면을 과연 어떻게 투영해 낼 것인가를 우리가 향후의 대안이라는 측면을 좀 고민해 보면서 그 니즈와 프로블럼을 살펴보고 그 대안들을 살펴보면서 사회적 경제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적용해 보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좀 머릿속에 넣으시고 수업을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